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Hi guys, this is Segan as always. How's your day? Was it great or was it bad for you guys? 오늘은 영어 한 문장 팟캐스트 그리고 비디오 강의는 아닙니다. So we're not going to learn a sentence a day for today. 오늘은 so I'm going to talk to you a little bit about how we learn English in Korea. 어떻게 우리가 한국에서 영어를 배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So I'm going to talk to you some of my stories so that you guys could get some advice from it. Take some advice from it. 뭔가 좀 제가 이제 제 스토리를 엮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 거기서 필요한 것들 좀 이렇게 테이크해 가시면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즘에 제가 지금 쪽지를 많이 답변을 못 해드린 게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많이 오냐면은 이제 뭐 대학생 분이신데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한다서 기본기가 매우 낮으시다. 전역하고 휴학한 상태인데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분이 있고,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서 인터넷 검색하다 블로그를 알게 되었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어요. 일단은 저도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죠. 그래서 뭐 그거는 저도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비행기 지나가네요. 우궁소리 좀 양해해 주시고요. 한국에서 저도 이제 한국에서 영어를 배웠잖아요. 저도 이제 전역하고 나서 08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지금 9, 10, 11, 12 연수로 하면 이제 5년 차인데요. 아직 아마 4년 좀 넘었죠. 이렇게 그 기간으로 하면은 하는데, 일단 저도 완전 퍼펙트하진 않아요. 퍼펙트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제 의사 전달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영어로 조금만 준비하고 하면은 다 이렇게 전달할 수 있고 좀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해오면서 느낀 게 일단은 한국말이랑 영어랑 가장 큰 차이는 영어는 되게 structure, 말 그대로 어순을 되게 중요시하는 언어라는 걸 좀 되게 좀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면 한국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밥 먹었나니 뭐 어쨌거나 뭐 이런 말 할 때 우리는 좀 의미 전달 위주잖아요. 근데 외국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의미를 전달하는 데도 있어서도 어순을 굉장히 중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파생된 게 제가 맨날 말씀드린 거, 왜 저도 배운 거지만은 명사동사 명사순으로 간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자체가 그런 식으로 막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장을 나열을 해주면은 communicate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스트럭처들이 기본적으로 있지만은 또 그걸 또 좀 더 좋게 생각하면은 그 스트럭처들을 기본적으로 내 거화 시키면은 그르마들 틀에 맞춰서 내가 기본적인 말을 뭐 단어만 살짝 바꾼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내 뭐 이모션이라든가 아니면은 feeling을, 그리고 내 의견을, opinion을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다고 제가 한번 전제를 다 볼게요. A라는 친구는 스트럭처를 제가 이제 배우라고 제시를 했을 때 귀찮다고 어쨌거나 문법 딱 교재 딱 두껍한 걸 이런 걸 딱 해요. 그래서 이제 막 거기 이제 인강을 따라서 이렇게 딱 커리큘럼을 따라 나가요. 뭐 투부정사 용법에는 뭐뭐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족 이사는 뭐뭐 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쫙 공부한 친구가 A 친구. 그리고 B라는 친구는 조금 더 얄싸리한 그래마 북을 고르거나 그거는 뭐 it doesn't matter, it's up to you guys. 그건 여러분들 마음인데 어쨌거나 거기서 이제 뭐 인강을 듣 때 내가 필요한 거 위주로 이제 따는 거죠.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 용법 뭐합니다라고 배웠어요. 같은 강의를 들었는데 용법은 이런데 야르가지고 어떻게 써보지? 이렇게 한 문장이 되는 건가? 요래 한번 써보자라고 조금 이렇게 살짝 틀어서 접근한 친구랑 A라는 친구랑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으면은 어떤 친구가 좀 더 낫겠냐는 거죠. Definitely the B case. 말 그대로 B의 경우가 굉장히 저는 또 낫다고 보고 저도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우리가 스트럭처를 배우는 이유고, 제가 항상 스트럭처를 배우시라고 권장을 드리는 이유는 그 스트럭처를 가지고 쉬운 스트럭처도 상관없어요. 그걸로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배우세요라고 권장을 드리는 거지. 그걸 가지고 물론 그런 부분도 없겠지만 가르가지고 훗날에 도움이 되겠죠라고 해서 좀 더 이렇게 advanced한, 굉장히 좀 이렇게 심오한 개념을 배우라고 저는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저는 항상 쉬운 말만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다가가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외국도 안 나가봤죠 하고 학교도 한국에서 다녔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함이 어느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감사하게도 계속 이렇게 봐주시고 공부해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스트럭처를 꼭 여러분들 한국에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그 쪽지 보내셨던 분들 혹시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다면 꼭 스트럭처를 먼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베이직한 스트럭처들부터 잡으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형식 나누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because I never learned about them.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But I can use them. You know, forming sentences. When I form the sentences in English. 영어로 문장 구성하는데 저는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간에가 어떤 건지 따로 배워본 적은 없어요. 근데 물론 형식이라는 걸 나눠서 먼저 공부하시면은 장단점은 다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형식을 나누는 공부법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공부법, 문법 강의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저는 한일 선생님, 한일 영문법 강의를 항상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 강의를 보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 제가 개인 지도했던 친구들한테도 항상 이 강의를 추천을 했었고요. 주변 분들한테 추천을 했었고요. 요거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강의를 그럼 들으라고 하는 거니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일 영문법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스트럭처라는 게 이제 딱 이렇게 몸에 체득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진짜 문장을 보는 시야가 확 트이실 거예요. 막 이렇게 어려운 문장을 뉴욕타임즈 이런 거 한 번에 샥 읽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보이던 게 여기는 이래서 이거고 요런 감이 오거든요. 그 상태, 그때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정도쯤 되셨을 때, 이제 갈래길이 나눠진다고 봐요. 또 A라는 갈래, B라는 갈래가 있는데요. A라는 갈래는 내가 좀 더 나의 아웃풋, 스피킹 아웃풋을 내는, 길을 타는 거고, B라는 경우의 수는 조금 더 리스닝이라든가 이런 거 좀 더 복합적으로 가는 길을 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물론 여러분들의 선택이 달려있는데, 스피킹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경우는 뭐가 좋냐면 여러분, 일단은 좀 더 내 의견을 많이 내뱉을 수 있는 쪽으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는 같은 시간을 투자했어도 그냥 봤을 때,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영어를 잘한다고 느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내 의견을 계속 내뱉을 수 있는 그쪽으로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방법 되게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B 케이스는 일단은 스피킹에 초점을 맞추시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말 그대로 융화를 시키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리스닝을 듣고 거기에서 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서 써먹는 연습을 하고 또 리스닝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 내가 딕테이션 받아쓰기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내가 따오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럴 때 리스닝 하실 때는 또 이것도 너무 어려운 부분을 택하시면 안 되고 좀 쉬운 부분 있잖아요.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50% 이상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리스닝 머티리얼 활용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영어 공부를 해왔잖아요. 지금 위치에서 제가 만약에 옛날로 돌아간다면 저는 A 경우를 고를 것 같아요. 지금 공부를 제가 한 4년 넘게 해오고 있지만 만약에 제가 좀 이쪽으로 좀 더 스피킹 좀 아웃풋 밴 쪽으로 좀 더 제가 심화해서 했다면은 지금보다 좀 더 자연스럽게 좀 더 다양한 말들을 영어로 뱉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도 어쨌거나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보여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인다는 건데 말씀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스트럭처도 내가 따냈고 어느 정도 내가 아웃풋 빼는 연습도 해봤고 어떻게 하면 리스닝 하는지도 이제 대충 내 걸로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부족한 부분이 보이실 텐데 부족하신 부분들을 한 개 한 개씩 메꿔 나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My case, my weakness is lack of vocabs. 저 같은 경우에는 my weakness, 제 약점은 좀 어휘력이 상대적으로 딸려요. 저도 굉장히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적고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따로 이제 vocab을 외워본 적이 없어서 그거를 이제 외우는 게 지금 와서는 무조건 외우는 게 잘못됐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 vocab을 처음에 영어를 공부 시작하는 단계에서 외우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책에 있는 물론 인덱스랑 목차가 잘 돼 있지만은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지금 당장 써먹을 단어들이 생각보다 없거든요. 나중에 훗날에 내가 시험을 칠 때 요럴 때 활용한 단어들, 원서를 읽을 때 요럴 때 사용한 단어라서 저는 그게 싫어서 단어를 안 외웠었고 그래서 그냥 내가 필요한 단어 위주로 외웠고 가능한 한 쉬운 단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케이스라서 전 어휘력 좀 이렇게 좀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수준이 있는 어휘력은 딸려요. 저도 굉장히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저도 따로 또 단어는 안 외우거든요. 필요한 단어 그리고 뭐 원서 같은 것도 읽다가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제 캐치하는 편이라서 어쨌거나 뭐 그런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단어 외우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건 정말 비추하고 싶어요.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시간 대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영어를 처음 배운다, 처음 시작한다,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스트럭처부터 잡으세요. 구조, 문제, 영어가 어떻게 이제 어떤 식으로 말이 구성이 되는지, 어떤 자리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부터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한 달이 걸려도 좋고요. 아니면 한 달 반이 걸려도 좀 좋은데요. 그것도 또 막 6개월 이렇게 잡지 마시고요. 2달 안에 그 스트럭처만 일단 빠삭하게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이런 식으로 문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의문문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는 뭐 어떻게 만들고, 조동사가 들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하네요. 여러분 걸로 만드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경우에서 A, B 기억나시죠? 스피킹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가시는 방법, 아니면은 스피킹이랑 다른 것들을 좀 더 융화시키셔서 조화롭게 가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 물론 어디로 가도 다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걸로 가시면 돼요. 그럼 이것이 스피킹으로 가라 해서 일단 내가 하려면 하겠는데 내가 만든 문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누가 체크해 주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장을 처음에 지금 공부하시는데 처음 문장을 쓰실 때 그 목표 자체가 완벽한 막 토시 한 개 안 틀린 그런 문장 만드시는 거래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의사 전달만 되면 되는 거 아니래요. 그죠? 관사 같은 거 저도 아직도 많이 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그런 쪽으로 전문가분들이 보면은 제가 영어 하는 거 보면 그 저런만 영어 헛바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분의 그 견해에서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추구하는 영어는 그 정도는 틀려줘도 커뮤니케이트 하는데 지장 없으면은 그 정도면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냐라는 저는 그거거든요. 그게 제 의견이거든요. 그게 그 정도 우리가 그 아까 배운 그 기본적인 어수는 정도만 맞춰서 하시면은 틀릴 게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그게 맞춰가면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외국인 친구가 딱 들었을 때 저놈아가 뭔 소리 하노라고 느낄 만큼 빗나갈 확률은 생각보다 적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스트럭처에다가 내가 필요한 단어들 넣고 시제 바꿔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충분히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또 뭐 좀 그 부족한 부분은 외국인 친구가 교정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유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에도 제가 종전에도 몇 가지 영어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뭐 제일 처음에 했던 건 How to Study English에서 뭐 토익 공부는 뭐 언제까지 해서 점수를 빼셔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오늘 거기서 조금 더 심화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다 물론 초보분들을 위한 거지만은 스트럭처를 먼저 체득하시라는 거 저는 한인영 문법이라는 거 굉장히 추천한다는 거. 그러신 다음에는 이제 아웃풋 위주, 즉 스피킹 위주. 그러니까 이게 라이팅이랑 같이 가는 게 좋아요. 일기를 쓰듯이 하셔서 내가 할 말 위주로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구조로 일기를 쓰시고 그걸로 내가 내뱉으시면서 연습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경우의 수.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이것도 어느 정도 따라가시되 여기에 완전 몰빵하시는 게 아니라 뭐 리스닝도 내 수준에 맞는 것들 좀 들으면서 거기서 필요한 표현도 따오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의 수. 이렇게 일단은 진행을 쭉 해보세요. 지득하 6개월 정도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로만 진행을 해보세요. 그래 보면은 영어 공부 이렇게 하는구나. 영어를 하는 맛이 이런 맛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네요. 뭐 어느 정도 답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질문하신 분들도. 물론 이제 또 제가 기본적으로 뭐 쪽지로도 답글을 더 드리겠지만은 제 기본적인 제 의견은 요거라는 거, 제 견해는 요렇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팟캐스트, 다음 강의에는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런 방식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 15분 정도 녹화했기 때문에 일단 1부는 여기서 마감하고요. 2부 파일 그리고 팟캐스트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soon. 곧 뵐게요. 빠이!